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도쿄에서 한 달 살기가 서울보다 실제로는 더 저렴할 수도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상식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거든요.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철저히 비교 분석해본 결과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많은 분들이 도쿄 하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죠? 맞아요.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최근 서울 물가가 급등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특히 2020년 하반기부터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행이 2020년 12월에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 서울 지역 물가가 전년 대비 3.8% 상승했다고 나와 있어요. 반면 일본 총무성 통계로는 도쿄 지역이 2.1% 상승에 그쳤거든요. 벌써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비교해 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주거비부터 시작할까요? 서울 강남구 원룸 평균 보증금이 5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정도예요. 도쿄 시부야고 비슷한 조건의 원룸이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10만 원 정도거든요. 환율을 적용하면 보증금 500만 원, 월세 100만 원 수준이에요. 그러면 도쿄가 더 비싸네요. 잠깐만요.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일본은 보증금을 나올 때 거의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한국처럼 보증금이 묶이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일본은 월세의 관리비, 수도비, 인터넷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서울에서는 월세 60만 원 외에 관리비 10만 원, 전기세 5만 원, 가스비 3만 원, 인터넷비 4만 원을 따로 내야 하잖아요. 총 82만 원이 나오는 거죠. 도쿄는 모든 게 포함되어서 100만 원이니까 실질적으로는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도쿄는 지역별 편차가 서울보다 훨씬 작다는 거예요. 서울은 강남과 강북의 집값 차이가 몇 배씩 나지만 도쿄는 중심가와 외곽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신주쿠에서 전철로 30분 거리 지역으로 나가면 월세를 반 정도로 줄일 수 있거든요. 식비는 어떨까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워요. 서울 편의점 도시락이 평균 4,500원에서 5,000원 정도예요. 도쿄 편의점 도시락은 500엔에서 600엔 수준이죠. 환율로 따지면 5,000원에서 6,000원 정도네요. 비슷해 보이지만 여기서 품질 차이가 크게 나요. 일본 편의점 도시락은 정말 맛있어요. 밥량도 많고 반찬 종류도 다양하거든요. 서울 편의점 도시락 하나로는 배가 안 차서 추가로 뭔가 더 사 먹게 되잖아요. 일본은 도시락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요. 외식비는 더욱 극명한 차이를 보여요. 서울에서 혼자 식사하려면 최소 10,000원은 들어가죠? 좀 괜찮은 곳에 가면 15,000원에서 20,000원은 기본이고요. 도쿄는 정식집에서 1,000엔 정도면 정말 푸짐한 한 끼를 먹을 수 있어요. 환율로 따지면 10,000원 정도인데 양과 질 모든 면에서 서울보다 만족도가 높아요. 특히 일본의 세트 메뉴 문화는 정말 좋아요. 라멘집에서 700엔만 내면 라멘, 차슈, 계란, 김치, 밥까지 다 나와요. 서울에서 라멘 먹으려면 12,000원에서 15,000원은 기본이고 사이드 메뉴까지 시키면 2만 원은 훌쩍 넘어가잖아요. 대중교통비는 어떨까요? 서울 지하철 기본 요금이 1,500원이에요. 도쿄는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200엔 정도, 환율로 따지면 2,000원 정도네요. 약간 비싸 보이지만 여기서도 함정이 있어요. 일본은 정기권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한 달 정기권을 끊으면 거의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정기권 구간 내에서는 무제한 이용이 가능해요. 서울처럼 환승할 때마다 추가 요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도쿄 대중교통의 질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정시 운행은 기본이고 청결도나 서비스 품질까지 고려하면 비용 대비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봐야죠. 의료비는 어떨까요?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병원비가 저렴한 편이죠.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 10,000원 정도면 되고요. 일본은 국민건강보험 가입하면 70%를 국가에서 부담해줘서 실제 본인 부담은 30%예요. 감기 치료받으러 가면 3,000엔 정도 들어요. 환율로 따지면 3만 원 정도인데 한국보다는 비싸 보이죠? 하지만 일본 병원의 서비스 질이나 대기 시간을 고려하면 그럴 만한 값어치는 한다고 봐요. 쇼핑비는 정말 재미있는 비교가 나와요. 화장품은 어떨까요? 일본 로컬 브랜드들이 품질 대비 가격이 정말 좋아요. 시세이도나 자생 같은 브랜드 제품들이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30%에서 50% 저렴해요. 특히 면세점을 이용하면 더 싸게 살 수 있고요. 전자제품은 의외로 한국이 더 저렴할 수도 있어요. 삼성이나 LG 제품들은 한국에서 사는 게 나은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일본 로컬 브랜드인 소니나 파나소닉 제품들은 일본에서 사는 게 훨씬 저렴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소득 대비 생활비를 비교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도쿄에서 아르바이트 시급이 최저임금 기준 1,226엔이에요. 서울은 1030원이고요. 환율을 적용하면 도쿄가 약 2,000원 정도 높아요. 하루 8시간 일한다면 도쿄에서는 9,800엔, 서울에서는 82,400원을 받는 거죠. 환율로 따지면 도쿄가 98,000원 정도니까 약 16,000원 더 받는 셈이에요. 그런데 앞서 비교한 생활비를 보면 도쿄가 서울보다 훨씬 비싸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일부 항목에서는 더 저렴하기도 하고요. 결국 실질 구매력으로 따지면 도쿄에서 사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가 비용 비교는 정말 흥미로워요. 서울에서 영화 한 편 보려면 14,000원에서 16,000원 들잖아요. 도쿄는 1,900엔 정도면 돼요. 환율로 따지면 19,000원 정도니까 비슷한 수준이에요. 하지만 일본 영화관의 시설이나 서비스를 고려하면 훨씬 만족스럽죠.
카페 이용료도 비교해볼까요? 서울 스타벅스 아메리카노가 4,700원이에요. 도쿄는 380엔 정도니까 환율로 따지면 3,800원 정도예요. 약간 저렴한 편이죠. 게다가 일본 카페들은 대부분 무료 와이파이에 콘센트까지 제공해서 작업하기에도 좋아요. 헬스장이나 수영장 같은 운동시설 이용료는 어떨까요? 서울 헬스장 월 이용료가 평균 10만원 정도예요. 도쿄는 8,000엔에서 10,000엔 정도니까 환율로 따지면 8만원에서 10만원 수준이에요. 비슷하거나 약간 저렴한 편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일본은 공공시설 이용료가 정말 저렴해요. 구립체육관이나 수영장을 이용하면 한 번에 300엔에서 500엔 정도만 내면 돼요. 환율로 따지면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죠. 서울 구립시설도 저렴하지만 시설 퀄리티나 관리 수준을 비교하면 일본이 훨씬 좋아요. 교육비는 어떨까요? 일본어 학원비를 비교해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와요. 서울에서 일본어 학원 다니면 월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들어요. 도쿄에서 한국인을 위한 일본어 학교는 월 7만엔에서 8만엔 정도예요. 환율로 따지면 70만원에서 80만원 수준이니까 비싸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도 퀄리티 차이가 나요. 일본 현지에서 배우는 일본어의 효과는 한국에서 배우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거든요.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하면 일본에서 배우는 게 훨씬 유리해요. 통신비는 어떨까요? 한국 스마트폰 요금제가 월 5만원에서 7만원 정도예요. 일본은 3,000엔에서 5,000엔 정도니까 환율로 따지면 3만원에서 5만원 수준이에요. 약간 저렴한 편이죠. 게다가 일본은 와이파이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서 데이터를 많이 안 써도 돼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일본에서는 각종 할인 혜택이나 쿠폰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학생이면 학생 할인, 외국인이면 외국인 특별 할인 같은 게 정말 많거든요. 특히 도쿄 메트로 패스 같은 관광객용 교통카드를 사면 대중교통비를 반 이상 절약할 수 있어요. 각종 박물관이나 관광지 입장료 할인 혜택도 있고요. 이런 할인들을 잘 활용하면 생활비를 상당히 절약할 수 있어요. 한국인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런 할인 정보예요. 일본은 할인 문화가 발달해서 정가로 뭔가를 사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어요. 쿠폰이나 할인 앱을 잘 활용하면 같은 돈으로도 훨씬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세금 부분도 비교해볼까요? 한국은 소득세 외에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내야 하잖아요. 일본도 비슷한 시스템이에요.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후생연금료 등을 내야 해요. 세율 자체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일본은 각종 공제 항목이 더 다양해요.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특별 공제 혜택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실제 세금 부담은 한국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일본이 약간 낮을 수도 있어요. 소비세는 일본이 10%로 한국보다 높아요. 하지만 생필품이나 식료품은 8% 경감세율이 적용돼서 실질적인 부담은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와요. 같은 돈으로 도쿄에서 사는 게 서울에서 사는 것보다 삶의 질이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소득 대비 생활비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고요. 물론 개인의 생활 패턴이나 선호도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한식을 자주 먹거나 한국 제품을 많이 사용한다면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일본 현지 문화에 적응해서 생활한다면 서울보다 더 경제적으로 살 수 있어요. 특히 젊은 층에게는 도쿄 생활이 더 매력적일 수 있어요.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도 많고 여행이나 여가 활동도 풍부하거든요. 같은 돈을 써도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에서의 경험이 개인 커리어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글로벌 감각을 기르고 외국어 실력도 늘리고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도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무형의 가치까지 고려하면 도쿄 생활의 가성비는 정말 높다고 봐요. 물론 완전히 이주해서 살기에는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이 있어요. 가족 관계, 언어 장벽, 문화 차이 등등 말이죠. 하지만 단기간이라도 도쿄에서 생활해보는 것은 정말 값진 경험이 될 거예요.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는 더욱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일본 정부가 외국인 유치에 적극적이고 한류 열풍으로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도 높거든요. 각종 지원 제도나 혜택도 늘어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쿄와 서울의 생활비 비교해서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절대 금액으로는 도쿄가 약간 비쌀 수 있지만 소득 대비나 삶의 질을 고려하면 오히려 도쿄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는 일본 취업 비자 2025년 변화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비자 취득이 훨씬 쉬워진다는 소문이 있는데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 남겨주세요.